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난세용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함께하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이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오른쪽 상단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오는데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가 뜨죠. 이 카메라를 이 QR코드 촬영한 뒤에 난세용 전문가 톡방에 입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입장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늦지 않으셨어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검색으로 통해 들어오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용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3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난세용의 투자노트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는 업종 분석을 또 해주셨는데 3부에서는요. 오늘 상승률 30위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항상 보면은 내가 보유한 종목이 아니지만 상승률 상위 종목 보면 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보유한 건 아니지만. 네. 일단 오늘 1위 종목이 이제 한국석유가 되겠습니다. 한국석유 보시면은 네. 이 종목은 이제 건자재주예요. 시총이 한 1,700억대 되는데 이제 아스팔트라든가 석유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최근에 이제 요새 보면 이제 예멘 반군이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이제 국제 유가가 다시 아마 공급 부족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유가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됐는데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에 지금 방문하지 않았나요? 아마 그래서 어제 뭐 정상회담을 못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네. 이런 아마 이런 전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국석유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뭐 수급에 있어서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이 역시 3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10,000원까지 내려왔죠. 거의 뭐 3분의 1 됐다가 그렇네요.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만큼 예,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까지는 아픔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종목도 전초전이 있었죠. 12월 초에 RSI가 지금 저수지에 있다가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 올라가는데 최근에 이런 뭐 주가라는 게 빠졌다가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빠져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는 거의 뭐 V자 받는 건 힘들고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한 번 더 빠져서 그때 올라가는 게 이제 진짜 올라가는 건데 역시 그렇군요.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 기염을 토하면서 뭐 그동안에 썽어 물량 거의 다 나왔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때가 요게 이제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가 지금 어느 정도 요 선에 네. 왔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도 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상한가 친 종목들 오늘의 상위 종목들이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그렇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동안에 이런 좀 손해본 물량들이 이제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다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마 내일 또 혹시 더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렌시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렌시스는 이제 로봇 관련주거든요. 이 종목은 네. 로봇 관련주인데 이제 감속기 로봇 감속기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종목도 이제 최근에 뭡니까 4,500원짜리 주식이 빠졌다 올랐다 다시 2,600원까지 거의 뭐 11월 말이 모든 종목들이 다 저수지에 있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올라가지고 이제 로봇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올랐다가 빠지는데 이 종목은 다행히 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죠. 아까 보시면 로보하고는 네, 비교가 반대로. 되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시총이 1,200억대. 아까 보면은
그 뭡니까 로보로브는 매출액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 동안에 올랐다가 이제 빠졌는데 이 종목은 이제 전자 부품주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로봇 브랜드가 뭡니까 삼성 보시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의 특허청에 등록을 했어요. 그건 같은 로봇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는 종목, 뭐 삼성이라는 대기업이랑 연결돼, 그래서 뭐 현대차도 연결이 된 기업이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다시 한번 터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뭐 3차, 그러니까는 뭐 그 대장주가 아니라 뭡니까 2위 종목도 아니고 거의 뭐 밑에 있는 종목이 덩달아서 오른 종목들, 내용이 없는 종목들은 이렇게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렌시스는 보면은 투신하고 외국인들이 샀죠. 그렇죠? 네. 이 종목을 샀기 때문에 투신이 이렇게 샀다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를 분석을 해보면은 매출액이 어떻게 되나? 매출액이 그래도 거의 600억 주 되니까 아까 비교한 우리 뭐 그렇네요. 로보로버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흑자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라도 적자 기업보다는 흑자가 예상되는 기업은 그래도 한번 테마가 꺼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때 탄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에너지솔루션 아까 상담을 했었죠.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티라유텍. 티라유텍도 이제 이것도 로봇 관련주예요. 오, 그렇네요. 로봇 관련주고 이런 이제 현대차하고 관련이 있어요. 현대차 관련이 있는데 이 종목 회사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은 매출액이 346억, 시총 650억. 그러니까 거의 뭐 균형이 되잖아요. 아까 그 로보로브는 터무니없는 그런 매출액 시총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종목은 이제 계속 적자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매출도 있고 뭐 현대차랑 관련이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1분과 2부에서 말씀드렸죠. 현대차가 메타 뭐 팩토리 뭐 이게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가 그 현대차 그룹 자율주행 로봇이 클로봇인데 클로봇하고 그 티라유텍이 공동 사업을 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현대차 관련 로봇 관련주면서 이런 공동 투자를 했다라 가지고 이제 오늘 티라유텍이 올랐는데 역시 보시면은 투신이 좀 조금이라도 샀죠. 그리고 디타우엔 팔았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역시 이 종목도 로봇 관련해서 올랐다가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 종목이 이제 티라유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중앙에너비스. 이 종목도 역시 이제 석유 관련주죠. 중앙에너비스 뭐 우리 뭐 흥구 석유서부터 뭐 이런 석유 관련주 중앙에너비스 보시면은 역시 이 종목도 지금 25,000원에서 14,0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조정받고 여기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고 RSI도 이제 거의 지금 불꽃놀이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은 이 종목은 오늘 외국인들이 좀 최근에 샀네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또 예매한 사태해 가지고 정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종목은 이제 프로 2000입니다. 프로 2000. 네. 프로 2000. 네. OLED 이 종목은 이제 관련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OLED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네.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제 목표가 오르니까는 이제 덩달아서 이제 부품 관련주들도 이제 움직이는데 이 종목이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이렇게 만드는 회사거든요. 뭐 수급을 보시면은 뭐 오늘은 수급은 별로 좋지는 않네요. 좋지는 않은데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죠. 그래가지고 3,000원대, 그러니까 2,500원에서 3,000원대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 역시 RSI 지금 이제 불꽃놀이 구간인데 이 종목은 항상 보시면은 어때요? 항상 윗꼬리가 달리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이제 내가 사는데 물렸다면은 이런 종목 항상 뭡니까? 걸어놔야 돼 높은 가격에. 딱 올랐다 빠지니까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윗꼬리.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내가 물렸더라도 언젠가는 빠져나오기 때문에 항상 높은 가격에 걸어놔야 돼. 뭐 16%, 뭐 20%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묘미가 있어요. 또 빠지더라도 내가 물리더라도 한 번은 딱 걸어놓으면은 체결이 됐네. 근데 또 쭉 빠져 있어. 또 다시 사는 거죠. 뭐 이런 전략을 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기법을 알지만 이제 초보자들은 당황하죠. 이거 뭐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고점에 물려가지고 또 빠지는데 네. 또 그 다음날 오르죠. 이런 종목이 이제 재밌는 종목이죠. 우리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종목들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젠백스 지오. 네, 젠백스 지오 건설 관련주네요. 네, 건설주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건설 관련주인데 건설 에너지 사업. 그래서 아마 최근에 뭐 자금 조달 얘기도 나고요. 그다음에 뭐 계열사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흐름이 좋았던 것 같은데 수급 보면 역시 이제 투신이 어제도 사고 오늘도 샀거든요. 네. 이유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뭔가 이슈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투신이 사는 어떤 금액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을 샀다는 게 제가 이제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회사 내용을 보시면은 이 회사도 젠백스죠 보시면은 매출액이 458억 되고 수익이 좀 나는 회사입니다. 수익이 좀 나는 회사고 당기 순이익은 적자지만 영업이익은 올해 작년에 적자 전환이네요. 보니까 영업이익이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은 매출액이 그래도 458억, 시총이 1,378억. 조금 적을 때는 뭐 가대평가된 면도 있는데 과연 내일까지 이어질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일금속, 이건 이제 뭐 동일 금속주죠. 동일금속인데. 네, 동일금속 오늘 12% 상승을 했네요. 네. 회사는 보시면은 시총이 1,292억, 매출액이 586억, 33억 원 정도 흑자가 나는 이런 회사가 되겠고요. 일단 수급을 보시면은 역시 오늘 투신이 좀 샀네요. 이렇게 투신이 조금만 담궈도 그냥 오늘 같은 장에 이렇게 오르네요. 그렇죠? 워낙에 하락 장세라. 네. 그래서 참 희한하네요. 투신이 조금만 뭐 이거 사봐야 2,800만 원 샀는데 개인 투자가도 이 정도인데 이거 샀다고 해야지 주가 이렇게 오르나요? 근데 그동안에 좀 주가가 계속 상승 트렌드 있었네요. 그래서 14,000원대 이때 박스권 이어지다가 오늘 그동안에 무상증자도 있었고 네. 유상도 있었고 하면서 오늘 이제 기염을 토했는데 이런 또 소리 소문 없는 종목들이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그다음 이제 ES 큐브 이제 캠핑용 그런 텐트 만드는 회사인데. 네, ES 큐브도 오늘 11.73%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회사 내용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807억에 영업이익 103억. 작년에도 흑자네요. 그렇죠. 물론 당기순이익은 적자지만 네. 일단 흑자가 나는 회사가 되겠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오늘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기타 범인이 좀 계속 꾸준히 사는 모습이고요. 차트 보시면은 이제 오늘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물론 이제 여기서 지금 매물대 여기 걸려 있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오를지는 아마 여기서 아마 저항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차트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종목은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은 이제 뭡니까? 이 골프장 공사를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정치 테마주예요. 그렇네요. 그 윤석열 관련주로 해서 한미글로벌 역시 이 종목도 9,980원 저점 찍어서 12,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10,000원대 왔다가 이제 등락이 엇갈리면서 오늘 13,000원까지 오른 종목인데 코바나 콘텐츠 후원서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일단은 뭐 골프장 공사 계약을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미글로벌이 오늘 상승률 상위 12종목 10%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 11위 종목은 이제 해성 TPC 이것도 이제 로봇 관련주입니다. 네, 해성 TPC 네. 또 자동차 부품주기도 하고요. 네, 이번 이 종목도 이제 뭡니까 삼성 보시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미국, 캐나다 일단은 특허증 등록했는데 이 회사도 이제 뭐 기업이 감속기 사업을 했는데 이제 로봇 감속기 사업을 해서 일단 로봇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급을 보시면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가 좀 반등하는 모습인데 오늘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일단은 막판에 좀 다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게 해성 TPC고요. 그다음에 히림도 역시 이제 보면은 뭐 코바나 콘텐츠가 아닌 윤석열 관련주거든요. 네. 근데 히림이라는 이게 이제 원래 그 디자인 회사예요. 디자인 회사고 이제 그 업계에서는 히림이 굉장히 그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공사하는데 보면은 이제 건축 그 뭔가 설계한 회사가 히림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이쪽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알지만 건축업계에서는 그렇군요. 히림의 어떤 건축의 설계가 거기 하여튼 뭐 대단한 능력자들이 많이 있는 게 히림이거든요. 그래서 히림 보시면은 역시 건설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인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 관련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히림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연료 회사 JC 케미칼 이게 이제 13인데. 네, JC 케미칼. 이 종목은 이제 화학주고요. 네. 이제 바이오 연료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연료 성장을 기대가 되는데 인도네시아의 어떤 그 수도를 이전하는데 근처에 그 농장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 그런 이력 때문에 지금 JC 케미칼이 이제 오늘 올랐는데 이 종목도 7,500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이제 10,000원대까지 왔는데 아마 회사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은 작년도 매출액이 3,950억에 영업이익이 400억, 괜찮네요. 영업이익률이 11% 되는 그렇군요. 우수한 회사고요. 네. 그래서 뭐 수급을 보면은 역시 오늘 투린이 좀 샀네요. 그 동안에 팔다가 그 동안에 샀다가 1월 초에 샀다가 또 최근에 팔았다가 장이 안 좋으니까 오늘 좀 샀는데 오늘 또 우리 JC 케미칼이 거의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그다음 종목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아까 좀 봤었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종목 파워넷. 네, 오늘 9.39% 올랐고요. 네, 파워넷이 이제 14위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LFP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 관련해서 국제 인증을 취득을 했고, 그다음에 LGES IPO 등 이런 어떤 그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이제 오늘 9.9%대 상승을 했고요. 투자자별로 보면은 역시 투신이 좀 담궜네요. 오늘 보면은 투신이 조금씩 담근 종목들이 이렇게 툭 쳐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네요. 네. 차트 보시면 워낙에 역시 기관 매수가 없었다라는 것도 보이고요. 역시 8,000원대까지 올랐다가 거의 반토막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요새는 보면 이런 테마주들은 그냥 거의 고점 대비 물리면은 반토막이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면은 또 좀 시간이 있으면 이제 뭐 기회가 오는데 이거 못 기다리죠, 그렇죠? 거의 뭐 지금 2달 이상 동안 조정받다가 올라가니까 거의 이제 그 개인들이 다 털리면서 뭐 죄송한 표현은 그렇지만 다 이제 손절하고 나면 이제 그때 또 올리고 이런 참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역시 주식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고점에서 잡는 것보다 역별 저점에서 잡아야지만 수익이 나는 거지. 괜히 고점에서 잡았다가 이제 거꾸로 계속 이제 그게 패턴이 한 두세 번 반복되면 이제 멘붕 와가지고 이제 쳐다도 안 보죠.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되면서 이제 관심이 없어지는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선수라 할까 좀 매매 주가 어떤 경험이 오래되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좀 볼 줄 알고 또 매매를 내가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게 자신이 없으신 분은 이런 테마주 급등하는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차라리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형 우량주에서 뭐 시총 32 종목 추려가지고 그 종목을 관심 종목에 누구서 그냥 RSI 보면서 바닥에 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면은 편하게 매매할 수 있어요. 굳이 뭐 그 급등주 쫓아갔다가 이제 한 번 두 번은 성공하겠지만 결국에는 세 번째 가서 실패하면 반토막하면 그 동안에 오히려 뭡니까 물린 거 다 토해내고 그다음에 이제 한두 번 성공하면 또 돈을 또 추가로 대출받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패가망신한 지름길이니까 여러분들이 급등주는 자신 있는 사람만 하시고 하더라도 비중을 한번 적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미만이라든가 금액에 따라서 비중을 한 5%인지 3% 정도만 하셔가지고 어떤 심심하니까 이런 그 태도를 해야지 그냥 거기에 목숨 걸고 하시면은 이렇게 거의 반토막이 나는 거는 시간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했으면 합니다. 네. 흥구석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만 방문해가지고 뭐 석유 관련주입니다. 네, 아까 오늘 석유 중앙에너비스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했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동국 RNS 역시 이제 금속. 삼성 SDI 관련해가지고 이제 2차 전지 부품 사업인데 이 종목이 이제 동국 RNS 네, 시총은 800억대고요. 네,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이 시총 관련주고 그동안에 이제 7,000원까지 갔다가 거의 반토막 됐다가 올랐다가 다시 빠지면서 오늘 이제 올라간 종목인데 수급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네요. 개인들이 올렸고요. 기업 분석 보시면은
매출액이 934억에 영업이익이 42억. 좀 약간 영업이익이 좀 작지만 그래도 수익이 매출이, 나는 네. 그런 회사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루드랩 이제 화장품 관련주인데 네. 인구루드랩은 오늘 8.3%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매출액이 1,372억에 영업이익이 79억 나눈 회사고요. 네, 시총이 1,600억대면 괜찮은 건가요? 매출액이 1,300이면 보통 뭐 이제 1,000억 정도 돼야지만 뭔가 네. 그래도 우리가 뭐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산학연 뭐죠 어떤 뭐 화장품 전문 회사가 되겠고요. 미국 시장에 글로벌 브랜드형 ODM이나 OEM 사업을 했다라 가지고 이제 오늘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 이거 인구루드랩 살펴봐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수급상을 투시는 좀 살펴볼게요. 팔았네요. 네. 팔았고 네. 차트 보시면은 또 역시 상승과 하락이 이제 반복되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가 역시 이제 121선에서 지금 저항을 받으면서 빠졌다가 오늘 좀 더 상승하는 모습인데 과연 이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보면 이렇게 썩 이렇게 이 정도 상승 가지고는 계속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젠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앞서 이 젠백스 지호가 7위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젠백스도 8.14%. 요거는 이제 그 좀 틀려요 회사가. 젠백스는 네. 이제 바이오주고요. 네. 이 회사가 이제 어제 그저께인가 그 뉴스가 나왔어요. 뭐냐면 이제 그 이 회사가 저거예요.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군요. 지금 이제 2상이 끝나고 이제 3상이 들어가는 거를 이제 식약처에서 그 승인했다라 가지고 어제 이제 실적까지 급등해가지고 이제 그 종가는 급락을 했는데 이 종목이 오늘 다시 이제 오늘 그 상승을 했는데 오늘 이 종목이 외국인 그 뭡니까 매수 1위 종목이에요. 보시면은 외국인 매수 1위 여기는 종목이군요. 오늘 그 외국인 금액이 오늘 1위거든요. 이 종 오늘 엄청 샀죠? 그렇네요. 투신도 샀죠. 투신이 네. 계속 사고 해서 정말 많이 샀네요. 외국인이 오니 그 순매수 상위 1위 종목이에요. 젠백스. 그래서 제가 어제 추천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보시면은 완전히 그 뭡니까? 왜 욕을 바가지로 드셨어요? 뭐 단타한다르다가 이제 빠지니까 이제 뭐 네. 어떤 고객분이 뭐 싫은 소리 됐는데 네. 근데 오늘 사실 어제 그 시초가보다도 기회를 줬죠,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서 어제 뭐 장돈봉이 나니까 이제 15% 상승하다가 3% 끝나 12% 하락했는데 네. 오늘 뭐 거의 20%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을 갔는데 뭐 외국인들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거 봐서는 이제 좀 더 좀 좋아 보이는데 모르죠 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올해 제가 바이오 종목 중에서 코로나의 어떤 때를 안 종목들이 갈 수 있다라 네. 정성적으로 가야 돼 가지고 결국 이제 신약 개발이라는 건 이제 뭡니까? 임상 실험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임상이 1상, 2상, 3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2상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상이 어렵고 3상도 어렵지만 3상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금력만 있으면 대충 네. 환자 모집하게 되면 대충 성공을 해서 일단 3상을 시작한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임상, 1상, 3상 각 단계마다 이렇게 오르는데 어제 이제 워낙 초반에 급등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완전히 막판에 급락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단타 세력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던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올렸는데 과연 또 뭐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나온 종목 중에서 바이오 종목 중에서 이렇게 임상 삼성에 돌입한 종목이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또 알츠하이머는 또 전 세계적인 관심사 아닙니까? 뭐 트럼프도 전에 뭐 선거 공약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알츠하이머 한번 우리 젠백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젠백스 살펴봤고요. 시간이 다음 없어서 한 22종목까지 하고 맞춰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텍이라는 종목은 이제 그 반도체주고 디스펜서 그로 만드는 회사인데 후공정 그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프로텍이 투자를 보면 오늘 외국인 투신이 많이 샀네요. 그렇군요. 이 종목 좀 이렇게 눈에 보이네요. 기업 분석 볼까요? 시총이 2,700억, 매출액이 865이니까 정말 많이 샀네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꽤 되네요. 네. 30% 되고 보시면은 자본금 부채 비율이 14%. 야, 유보율이 4,400%. 저도 잘 몰랐네 이렇게. 몰랐고 그다음에 PBR도 1.35. 야, 좀 좋은 회사 같네요. 네. 보면은 오늘 아까
잘 클릭이 안 네, 되네요. 일단은 프로텍의 재무제표 살펴보고 계시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하고 투신이 좀 많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많이 산 종목이 개인들은 오늘 이제 급등락을 많이 팔았는데 이제 이런 종목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들이 털리고 나서 오늘 중에서 아마 프로텍 이 종목도 뭐 거의 그 31,000원까지 갔다가 22,000원까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갈 때 쫓아 사면은 결국엔 물리게 되면 완전히 뭐 그냥 절벽이죠. 그러니까는 그렇군요. 절벽을 올라갈 때는 몰라요. 올라가서 빠질 때 보면 이게 이제 절벽이구나 이제 느끼거든요. 그래서 좋은 회사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상승을 많이 못했을까요? 이제 뭐 반도체 관련해서 뭐 또 악재 나오면서 이제 그런 뭐 그 피크냐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피코그램이라고 아마 20위 종목인데요. 네. 피코그램 오늘 7.77% 상승했습니다.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돼. 저도 이 종목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모른다고 정수기 합니다. 필터, 네, 네. 모른다고 해주셔도 되죠. 네, 뭐 너무 정수기 많은 필터 종목이 사업이고 있으니까요. 공모가 네.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실적 보면은 시총이 591억, 매출이 243억인데 뭐 공모를 했는데 부채비율이 좀 높네요. 부채비율이 높고 아직은 뭐 이런 지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오늘 역시 투신이 샀네요. 네. 오늘 보니까 투신이 거의 뭐 몇 천만 원만 사더라도 주가가 다 이렇게 상승 20 종목이 다 올라왔는데 근데 이 종목이 오늘까지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3일 연속 상승을 한 거를 보면은 이게 정수기 필터 사업이 뭔가 되지 않나. 이제 어쨌든 간에 공모가가 12,500원이었는데 상장 첫날 32,500까지 갔었네요. 그러다가 네. 공모가 하에는 안 했는데 어느 정도 다시 2만 원대 회복하는 모습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피코그램 정수기 필터 사업이고 아마 상장된 게 11월 3일이네요. 거의 이제 2달 지났는데 네. 전문가들이 요새 상장하는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큰 종목 아니면 잘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해를 해주시고 피코그램까지 지금 분석을 하고 일단은 3부에 일단은 투자 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 상승 종목 20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또 다음 코너에서는요 종목 상담소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종목 상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이 주식왕 난세영웅을 또 검색을 하시면 입장이 또 가능하십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실시간 상담 늦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난세용의 투자 노트 살펴봤고요. 다음 코너인 톡방 상담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나흘째 이 코스닥과 코스피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는 모습 보이면서 많은 분들 상심이 크실 텐데요.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픈베이스 먼저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6,520원, 비중 8%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4,015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6%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오픈베이스 오늘 역시나 계속해서 좀 우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났네요.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1월 초에 상승세가 좀 거세면서 1월 한 10일 전까지 좀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6,690원 선까지 도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450원이었던 이 주가가 6,000원대까지 올라섰다가 최근에는 좀 조정을 많이 받는 모습이네요. 네, 고점에 물리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종목은 정치 테마주거든요. 네. 정치 테마주는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않죠. 대표가 이제 서울대 동문이라는데 뭐 윤석열 관련주인지 안철수 관련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관련주 같아요. 네, 보면 이제 주가가 거의 뭐 6,500 갔다가 이제 빠졌는데 뭐 정치 테마주는 제가 언급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지율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치기 때문에 지금 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치 테마주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물론 이제 선거가 좀 그래도 아직 2달 남았나요? 2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좀 더 반등하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없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추가 하락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럼 만약에 기본적 분석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회사가 보시면은 시총하고 매출이 비슷하니까 어느 정도 뭐 매출이 있는 회사고요. 다만 흑자도 나는 회사니까 어쩌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만 괜히 정치인 테마주로 엮이면서 오히려 더 역효과를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정치 관련주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오픈베이스 상담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정치 관련주로서 네, 오픈베이스 살펴봐 주시고 수급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 샀는데 기관들은 개입을 안 해. 이런 종목들은 이 외국인들 자체가 검은 머리 외국인이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철수 테마주로서 오픈베이스 살펴봐 주셨고요. 전문가님은 그러면 지금 대선이 한창 이제인데 이런 대선 테마주는 절대 안 하시는 건가요? 정치 관련 해야 되는데 보세요. 네. 안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5년마다 오는 대목이니까. 네. 근데 이제 보통 1년 전에 해야 되죠. 작년에 했어야 되고 이제는 뭐 거의 끝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조심할 시기가 됐어요. 보통 한 달 전에는 이제 그때부터 하락하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뭐 지지율이 누가 따라 되느냐 모르지만 이제 지지율이 공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대선에서 누가 되면 그때 다시 뜨겠지만 한 달 전에는 이미 다 나와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거를 또 대목을 놓칠 수는 없겠죠. 네. 네, 좋습니다. 대선 관련주들 이야기 또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우수 AMS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매수가는 9,800원, 비중이 꽤나 큽니다. 8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우수 AMS 오늘 4.3% 하락을 하면서 4,45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하루의 흐름 보시면 우하향하는 그래프인데 유독 이 2시 부근께 갑자기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우수 AMS 최근의 흐름은 5,310원 선까지 갔던 12월 25일 부근경 3,910원에서 이 5,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좀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중 80%. 이번은 네.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셨네요. 네. 이 종목은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날 20%대 상승했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자동차 부품주인데 시총 1,700억대, 엔진 부품 사업인데 현대차 그룹의 내연기관 엔진 개발 센터를 폐지한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우수 MS가 이제 수혜를 본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날 20% 올랐는데 12월 24일 날 그때 910원 올라더라도 4,9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9,800원이면 언제 사신 건가? 꽤나 오래전에 사신 것 잠깐만요. 같은데요. 9,000원대면 뭐 거의 2020년도 되겠네요. 그렇죠? 재작년이네. 그렇죠? 재작년까지 재작년에 가야 사셔가지고 네. 거의 지금 2년 동안 그렇죠? 9,800원이시면 고점에 사셨다가 좀 물을 타셨을 것 같은데요. 9,800원이면 네. 거의 뭐 2020년 10월이니까 네. 1년하고도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많이 버티셨는데 지금 버티다 이제 물타기 하면서 비중이 80%죠. 네. 네. 지금 우수 AMS에 대한 상담 이 도와드리고 종목도 있습니다. 6,600원 갔다가 네. 다시 거의 3,900원대 왔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이제 오늘 하락을 했는데 이제 차트상으로는 다시 한번 이제 밀리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안타깝지만 투자자별 보시면 이제 이런 외국인 기관이 조금씩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기업 분석을 해보면은 이 종목이 적자거든요. 적자 전환했죠. 역시 그렇네요. 네. 아마 작년에는 흑자 전환할지는 모르지만 4분기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흑자 전환이 되면 뭔가라도 이제 가능성이 있지만은 계속 적자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 좀 주가가 좀 오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사는데 결국에는 이런 어떤 그 적자라는 종목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쳐다보지 않거든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아무리 실적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발표를 할 때 플러스가 나는 숫자로 확인한 다음에 사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닥에서 안 사더라도 뭐 무릎에서나 뭐 가슴 이런 데에서 사더라도 절대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기관들은 안 사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상황인데 이 종목도 과연 4분기에서 흑자가 나가지고 전환이 되면은 또 자동차 부품주들 뭐
관련해 가지고 또 이슈가 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보면 4,400원에서 9,800원이 거의 2배가 올라야 되는데 그만한 모멘텀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뭐 이분은 뭐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고 지금 뭐 손절하기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시간하고. 그러면 이제 기회비용이 뺏기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만약에 적자가 뭐 심하게 돼가지고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은 언젠가는 또 회복하는 그런 시점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월봉을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제 13,000원대 가고 이번엔 9,000원대인데 적어도 한 8,000원대까지는 그래도 아마 좀 기다리면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 또 탄력 받으면은 또 강하게 이제 모멘텀 해가지고 오를 수 있거든요. 이때 보시면은 2020년 9월에 4,7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린 적이 있어요. 2배가 거의 지금 한 달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뭐 과거의 조상들이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은 뭐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회복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회사도 뭔가 이제 변신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으니까 한번 추이를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우수 AMS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삼성 SDI입니다. 매수가는 68만 원, 비중 20% 가지고 계신다고 하네요. 네, 오늘 삼성 SDI 5.3% 상승세 보였습니다. 67만 5천 원 선까지 올라섰고요. 장중에는 68만 원 선 매수가까지 근접을 하기도 했었네요. 삼성 SDI 언제 사신 걸까요? 오늘 68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사신 걸까요? 비중 20%라고 합니다. 네. 저도 최근에 이 종목을 매매했다 저는 손절화가 나왔거든요. 아,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네. 그 70만 원이 깨져가지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돼서 한 65만 원대 되면은 들어가면 이제 수익이 날 거라 생각했는데 수급을 보시면은 뭐 65만 원이 깨지고서도 뭐 외국인들을 팔죠. 그다음에 그 투신이 사지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강도 자체가 뭐 투신하고 연기를 산다라도 외국인이 워낙 강하게 매도를 하기 때문에 저는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거를 생각해서 65만 원대 샀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60만 3만 원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 제가 이제 손해를 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팔고 나니까 또 오르더라고요. 올랐다가 다시 또 밀렸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하는데 그 왜냐하면 이제 제가 외국인 맨날 기관 수급을 보니까 삼성 SDI는 지난주 내내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더 이상 또 못 참죠. 우리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네. 오늘은 올랐습니다. 역시 정답은 이거죠. 분명히 저는 그 RSI가 바닥에 가가지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이제 못 참는 거죠. 이게 이렇게 3일 동안 음봉 크게 나니까 이게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마 제가 요때 산 것 같아요. 이게 바닥에 탈패 샀는데 올라가다가 밀렸잖아요, 그렇죠? 밀리니까 못 참는 거죠.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수급도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이렇게 하라 얘기하지만 이 전문가들 또 그 룰을 또 못 지켜요. 또 그 상황이 되면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주식이라는 게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 저도 그냥 기계처럼 해야 되는데 분명히 RSI 바닥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이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저점에. 그러니까 이게 다 심리가 그래요, 주식이. 그래서 삼성 S는 분명히 제가 저가에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질까봐 이제 왜냐하면 그때는 상황이 왜 그랬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약세 흐름 보일 매도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 LG 에너지 사기 위해서는 관련 종목을 팔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섹터별로 이런 그 포트폴리오의 금액이 비율이 구정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련 업종들은 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들이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오르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이제 이게 과연 이번에 공모주가 성공할까 말까 했는데 엄청나게 몰렸잖아요. 일경이라는 장면이 몰려보니까 이게 이제 갈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눈치를 보고서 이게 또 시총 2위가 되면은 이거를 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종목을 팔아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같은 업종의 종목들이 피해를 본 건데 이제 어느 정도 그 매도가 마무리되고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에 성공을 하니까 이제 덩달아서 이제 싸다는 메리트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그게 공모주가 좀 인기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LG 에너지솔이 만약에 청약이 젖었다면 더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그래도 우리가 RSI가 바닥에 있는 종목을 기다리면 오른다는 거는 거의 맞아요. 그렇죠? 이때 보면 그렇네요. 작년 10월에도 보세요. 이때 레포트가 76만 원 나왔거든요. 이때 이날이 그래가지고 네. 이때 바닥하면서 그냥 올라갔잖아요. 거의 그 대형주가 단기간에 그때 거의 10% 이상 올랐거든요. 10% 더 올랐는데 이런 대형주들이 이렇게 10% 뭐 3% 오르기 힘든데 오늘 벌써 5% 올랐죠. 네. 그만큼 많이 빠졌다 증거고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오늘 공격적으로 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관련해서 오늘 삼성 SDI 역시나 또 전기차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로 오늘 상승세 많이 보였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27일 오늘 내일까지 또 네. 청약이 있는데 공모주 청약 내일이라도 사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니 청약이 아니면 SDI 청약해야죠. 하는 게 좋을까요? 청약 왜냐하면 지금 지금 증거금이 왜 네. 하냐면은 이게 균등 배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150만 원만 청약하시면 돼요. 10주거든요. 네. 그럼 뭐 그 경쟁률 낮은 증권사는 뭐 최소한 한 주에서 두 주는 받으니까 지금 시총이 지금 30만 원이면 70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00조 이상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조면은 약 한 40%면은 30만 원이면 거의 뭐 40%면 40만 원인가요? 제가 볼 때는 40에서 50만 원 사이에 결정되면은 그냥 청약 그거 하는 거 뭐 5분이면 하거든요. 네. 근데 요새 막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오늘 청약을 했는데 하셨군요. 한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몇 시간 걸렸다고요? 계속 대기해가지고 네. 끊고 하다 한 30분만 했는데 30분. 네. 그래도 뭐 30만 원 투자해서 한 주 다 해서 뭐 40만 원이면 해도 30%고 50만 원이면 70%인데 전문가님께서 하신 거는 따상을 예상했기 때문에 청약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네. 이렇게 약세장에서는 또 공모주 예서 비례 배정이면 안 하는데 네. 이거는 균등 배정 플러스 비례 배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균등 비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균등은 이제 그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 청약하는 사람한테 다 주는 거니까 기본 그 최소 단위가 10주니까 지금 보면 어떤 회사는 한 주도 못 받고 어떤 회사는 4주까지 오늘까지 받는다 했는데 내일까지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10주 청약하면 한 주 정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 주 받더라도 뭐 어느 정도 그래도 그 뭐 점심값 한 달치 점심값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청약은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네, 청약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나인테크입니다. 매수가는 6,020원, 비중 5%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6.9% 하락을 했습니다. 나인테크 5,510원 선까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래프 최근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최근에 상승세 있었습니다. 나인테크 6,530원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조정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종목이 이제 2,500원 바닥 찍고서 거의 2배 이상 올랐죠. 이 네. 종목이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에 장비 공급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 이 회사가 12월 6일 날 올랐었어요. 그때 이제 보면은 3천만 부 수출합을 수상해가지고 네. 이날 10%대 올랐거든요. 12월 6일 날. 그래가지고 이제 올랐다가 계속 올라서 이제 오늘 1월 13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때 이제 LG 에너지 관련해서 13일이면은 지난주였죠. 그래서 이분이 6,000원대 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제인가 사신 것 같은데요. 어제 사시고 이제 오늘 좀 빠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해가지고 워낙 이제 그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이제 받는 상태인데 이제 어차피 운에 맡겨야 돼요. 이게 이제 오늘 빠진 게 눌림목이냐 아니면 이제 하락을 하느냐 해서 제가 볼 때는 기로에 서 있는데 네.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도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은 내일 아마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별 동향을 보시면은 지금 급등을 할 때 투신이 샀다가 매도하는 모습이죠. 네. 외국인이 바톤을 이어받고 있는데 지금 아직 그 투신이 빠져나간 자체는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상승할 때 이 종목은 기타 부분이 대량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뭐 큰 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수급에 있어서는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올리는 모습인데 일단은 내일의 어떤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들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 다시 한번
상승 트렌드를 가느냐 아니면 다시 하락을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분이 6,020원이면은 지금 5,500 거의 10%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 손절선을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손실을 보면 물론 손해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또 다른 종목이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아마 다른 종목들도 다 거의 지금 뭐 1-20%는 전부 마이너스일 거예요. 계좌 보시면은. 네. 좋습니다. 나인테크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장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하나투자증권입니다. 매수가는 6,773원, 비중 5%.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5,350원이 종가였습니다. 네, 오늘 강보합권의 하나투자증권 최근에 또 토스 관련주로서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는데 6,820원 선을 찍고 난 다음에 조정세로 접어들었네요. 이 부분대 사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기사는 이제 뭐 토스 관련주 되지만 이제 네. 두나무 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여 가지고 이제 계속 올랐던 상태고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최근에 영리금이 계속 사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투시는 좀씩 팔고 있고 외국인들도 최근에 많이 팔았거든요. 네. 이분이 6,700원대 사서 지금 좀 하락한 상태인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120선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은 바닥권에 온 거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RSI도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제는 120선이 뭐 지지가 되면서 좀 더 상향 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6,700원은 지금은 좀 고점에까지 가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증권주들은 이런 어떤 비트코인 관련 외에도 지수가 올라야지만 증권주는 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상태에서는 그래도 오늘 올랐던 건 정도로 또 선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살펴보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전략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검색을 한 뒤에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3시간 내내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난세용 전문가님과 함께했고요. 내일 저는 7시에 생방송을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